우리가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연락 끊기를 선택하곤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 믿으면서요. 당신이 멀어짐으로써 상대방이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의 부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통감하게 만들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하는 그 회피형 인간은 사실 당신이 연락을 끊어주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도 당신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노동을 당신이 대신 해주기를 깊은 무의식 속에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겪어내길 원합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일기를 쓰고 슬픔에 잠겨 허우적대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을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조용히 끝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관계에서 물러나 줬을 때 그들은 말없이 안도합니다. 이제 더는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에 대해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곁에 머물면서 그들이 아직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적인 참여와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연약한 통제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자신의 공간에 대한 통제, 감정에 대한 통제, 관계의 주도권에 대한 통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통제. 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나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준 셈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부재에 쏠려있던 스포트라이트를 꺼주고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책감 없이 회피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진심으로 반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미성숙함이나 이기심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전부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연결은 곧 위험과 동일시됩니다. 어린 시절 그들이 경험한 사랑은 압박감이었을 수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어지는 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일찍부터 관계에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침묵이 더 강력한 무기이며 독립만이 자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당신과 관계를 맺게 된 지금 정서적 교감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이는 그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맞서는 대신 이게 최선이야, 나는 괜찮아, 저 사람도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야 와 같은 거짓된 합리화 뒤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두 사람 모두를 위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마법처럼 두 사람 모두에게 명쾌한 해답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당신이 모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더 부드럽고 더 이해심 많고 덜 예민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 분노, 실망과 같은 감정의 잔해들을 당신이 혼자 깨끗이 치우는 동안 자신들은 그 지저분한 과정에서 안전하게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교묘하고 불공평하게 들린다면,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든 고통이라면 치유 역시 혼자만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피하는 것은 단지 친밀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밀감에 뒤따르는 책임감을 두려워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앉아있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먼저 멀어졌고 갑자기 사라졌지. 그건 옳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평생을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정도 수준의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연락두절은 그들에게 성찰의 기회가 아니라 성장의 고통 없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공간을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당신은 거리가 그들을 반성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거리를 드디어 당신이 그들이 바라던 대로 행동해주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감정의 잔해를 당신이 치워주고 있다는 안도감의 신호로 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침묵은 단순히 부재의 상태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당신이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연락을 끊는 것이 회피형 인간을 갑자기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줄 마법 주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방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과 감정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필요,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데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만약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은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적 무게까지 짊어지려 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마무리가 상대방이 줘야 하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은 당신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존재 자체보다 당신의 침묵으로부터 더 큰 이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더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이 회피형 연인과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들의 침묵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밤을 지새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그리워하되 결코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정서적 성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기대는 달콤한 환상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단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한 연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함이란 종종 거리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얽매여 있을 만큼은 충분히 고통받기를,
하지만 그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 용감하지는 않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그들은 비난받는 결과 없이 갈망의 대상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먹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공포, 당신의 필요가 결국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소진시킬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과 친밀한 공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로 물러서고 정서적 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못합니다. 관계에 온전히 참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택받고 싶다는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을 때 그들은 즉시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초기에 당신의 연락 두절을 자신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고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이 성찰하고 일기를 쓰며 감정적인 깨달음을 얻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물살을 시험하듯 상황을 관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결국 무너져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화해에 손길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당신의 그리움이 당신의 기준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주는 불편함이 너무 커져서 결국 그 불편함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먼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단, 이번에는 더 부드럽고 덜 방어적이며 더 이해심 많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결코 당신에게 주지 않았던 것들을 잊을 만큼 충분히 자신을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진화입니다. 당신은 더 명료해지고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의 시간을 이용해 환상이 아닌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잠깐만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이건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서적 굶주림이었어 라고 선언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리움에서 명료함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잔인하게 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머물고 싶다면 그저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연락을 끊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대신 이것을 자문해 보세요.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과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의 정서적 성숙함으로 나를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돌아갈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멀리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인간들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조용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나갔을 때 당신이 정말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 순간을 사진처럼 박제해두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젠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심심하거나 혹은 과거가 그리워질 때 다시 돌아오면 당신이 그들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인간들이 매달리는 환상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당신이 성장하지 않고 새로운 경계나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감정적으로 멈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당신은 그들이 알던 그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서적 가용성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진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렇게 상상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그 관계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장의 스냅 사진으로 간주하려 합니다. 나중에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앨범 속 사진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피를 흘리면서도 사랑을 증명하려 했던 날들을 멈추고 연락을 끊는 힘든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얕은 관계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신을 내어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자신들이 떠났던 과거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버전의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매일매일 조금씩 진화하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는 당신의 입맛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쫓는 일을 멈춥니다. 침묵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그것이 가진 본질, 즉 부재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재는 사랑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달렸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강력한 파괴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얼어붙어 있지 않다는 진실을 언젠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보존하려 했던 환상에는 관심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감 대신 회피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세계에 접근할 권한을 잃어버린 자신들을 우리가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연락 끊기를 선택하곤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 믿으면서요. 당신이 멀어짐으로써 상대방이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의 부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통감하게 만들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하는 그 회피형 인간은 사실 당신이 연락을 끊어주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도 당신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노동을 당신이 대신 해주기를 깊은 무의식 속에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겪어내길 원합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일기를 쓰고 슬픔에 잠겨 허우적대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을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조용히 끝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관계에서 물러나 줬을 때
그들은 말없이 안도합니다. 이제 더는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에 대해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곁에 머물면서 그들이 아직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적인 참여와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연약한 통제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자신의 공간에 대한 통제, 감정에 대한 통제, 관계의 주도권에 대한 통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통제. 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나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준 셈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부재에 쏠려있던 스포트라이트를 꺼주고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책감 없이 회피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진심으로 반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미성숙함이나 이기심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전부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연결은 곧 위험과 동일시됩니다. 어린 시절 그들이 경험한 사랑은 압박감이었을 수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어지는 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일찍부터 관계에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침묵이 더 강력한 무기이며 독립만이 자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당신과 관계를 맺게 된 지금 정서적 교감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이는 그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맞서는 대신 이게 최선이야, 나는 괜찮아, 저 사람도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야 와 같은 거짓된 합리화 뒤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두 사람 모두를 위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마법처럼 두 사람 모두에게 명쾌한 해답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당신이 모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더 부드럽고 더 이해심 많고 덜 예민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 분노, 실망과 같은 감정의 잔해들을 당신이 혼자 깨끗이 치우는 동안 자신들은 그 지저분한 과정에서 안전하게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교묘하고 불공평하게 들린다면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든 고통이라면 치유 역시 혼자만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피하는 것은 단지 친밀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밀감에 뒤따르는 책임감을 두려워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앉아있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먼저 멀어졌고 갑자기 사라졌지. 그건 옳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평생을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정도 수준의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연락 두절은 그들에게 성찰의 기회가 아니라 성장의 고통 없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공간을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당신은 거리가 그들을 반성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거리를 드디어 당신이 그들이 바라던 대로 행동해주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감정의 잔해를 당신이 치워주고 있다는 안도감의 신호로 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침묵은 단순히 부재의 상태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당신이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연락을 끊는 것이 회피형 인간을 갑자기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줄 마법 주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방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과 감정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필요,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데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만약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은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적 무게까지 짊어지려 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마무리가 상대방이 줘야 하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은 당신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존재 자체보다 당신의 침묵으로부터 더 큰 이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더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이 회피형 연인과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들의 침묵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밤을 지새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그리워하되 결코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정서적 성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기대는 달콤한 환상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단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한 연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함이란 종종 거리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얽매여 있을 만큼은 충분히 고통받기를, 하지만 그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 용감하지는 않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그들은 비난받는 결과 없이 갈망의 대상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먹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공포, 당신의 필요가 결국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소진시킬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과 친밀한 공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로 물러서고 정서적 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못합니다. 관계에 온전히 참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택받고 싶다는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을 때 그들은 즉시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초기에 당신의 연락 두절을 자신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고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이 성찰하고 일기를 쓰며 감정적인 깨달음을 얻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물살을 시험하듯 상황을 관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결국 무너져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화해에 손길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당신의 그리움이 당신의 기준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주는 불편함이 너무 커져서 결국 그 불편함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먼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단, 이번에는 더 부드럽고 덜 방어적이며 더 이해심 많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결코 당신에게 주지 않았던 것들을 잊을 만큼 충분히 자신을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진화입니다. 당신은 더 명료해지고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의 시간을 이용해 환상이 아닌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잠깐만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이건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서적 굶주림이었어 라고 선언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리움에서 명료함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잔인하게 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머물고 싶다면 그저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연락을 끊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대신 이것을 자문해 보세요.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과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의 정서적 성숙함으로 나를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돌아갈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멀리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인간들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조용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나갔을 때 당신이 정말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 순간을 사진처럼 박제해두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젠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심심하거나 혹은 과거가 그리워질 때 다시 돌아오면 당신이 그들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인간들이 매달리는 환상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당신이 성장하지 않고 새로운 경계나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감정적으로 멈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당신은 그들이 알던 그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서적 가용성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진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렇게 상상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그 관계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장의 스냅 사진으로 간주하려 합니다. 나중에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앨범 속 사진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피를 흘리면서도 사랑을 증명하려 했던 날들을 멈추고 연락을 끊는 힘든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얕은 관계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신을 내어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자신들이 떠났던 과거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버전의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매일매일 조금씩 진화하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는 당신의 입맛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쫓는 일을 멈춥니다. 침묵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그것이 가진 본질, 즉 부재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재는 사랑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달렸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강력한 파괴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얼어붙어 있지 않다는 진실을 언젠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보존하려 했던 환상에는 관심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감 대신 회피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세계에 접근할 권한을 잃어버린 자신들을 우리가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연락 끊기를 선택하곤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 믿으면서요. 당신이 멀어짐으로써 상대방이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의 부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통감하게 만들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하는 그 회피형 인간은 사실 당신이 연락을 끊어주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도 당신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노동을 당신이 대신 해주기를 깊은 무의식 속에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겪어내길 원합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일기를 쓰고 슬픔에 잠겨 허우적대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을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조용히 끝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관계에서 물러나 줬을 때 그들은 말없이 안도합니다. 이제 더는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에 대해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곁에 머물면서 그들이 아직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적인 참여와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연약한 통제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자신의 공간에 대한 통제, 감정에 대한 통제, 관계의 주도권에 대한 통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통제. 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나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준 셈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부재에 쏠려있던 스포트라이트를 꺼주고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책감 없이 회피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진심으로 반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미성숙함이나
이기심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전부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연결은 곧 위험과 동일시됩니다. 어린 시절 그들이 경험한 사랑은 압박감이었을 수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어지는 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일찍부터 관계에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침묵이 더 강력한 무기이며 독립만이 자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당신과 관계를 맺게 된 지금 정서적 교감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이는 그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맞서는 대신 이게 최선이야, 나는 괜찮아, 저 사람도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야 와 같은 거짓된 합리화 뒤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두 사람 모두를 위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마법처럼 두 사람 모두에게 명쾌한 해답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당신이 모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더 부드럽고 더 이해심 많고 덜 예민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 분노, 실망과 같은 감정의 잔해들을 당신이 혼자 깨끗이 치우는 동안 자신들은 그 지저분한 과정에서 안전하게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교묘하고 불공평하게 들린다면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든 고통이라면 치유 역시 혼자만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피하는 것은 단지 친밀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밀감에 뒤따르는 책임감을 두려워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앉아있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먼저 멀어졌고 갑자기 사라졌지. 그건 옳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평생을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정도 수준의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연락 두절은 그들에게 성찰의 기회가 아니라 성장의 고통 없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공간을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당신은 거리가 그들을 반성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거리를 드디어 당신이 그들이 바라던 대로 행동해주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감정의 잔해를 당신이 치워주고 있다는 안도감의 신호로 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침묵은 단순히 부재의 상태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당신이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연락을 끊는 것이 회피형 인간을 갑자기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줄 마법 주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방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과 감정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필요,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데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만약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은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적 무게까지 짊어지려 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마무리가 상대방이 줘야 하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은 당신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존재 자체보다 당신의 침묵으로부터 더 큰 이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더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이 회피형 연인과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들의 침묵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밤을 지새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그리워하되 결코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정서적 성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기대는 달콤한 환상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단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한 연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함이란 종종 거리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얽매여 있을 만큼은 충분히 고통받기를, 하지만 그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 용감하지는 않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그들은 비난받는 결과 없이 갈망의 대상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먹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공포, 당신의 필요가 결국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소진시킬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과 친밀한 공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로 물러서고 정서적 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못합니다. 관계에 온전히 참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택받고 싶다는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을 때 그들은 즉시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초기에 당신의 연락 두절을 자신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고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이 성찰하고 일기를 쓰며 감정적인 깨달음을 얻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물살을 시험하듯 상황을 관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결국 무너져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화해에 손길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당신의 그리움이 당신의 기준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주는 불편함이 너무 커져서 결국 그 불편함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먼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단, 이번에는 더 부드럽고 덜 방어적이며 더 이해심 많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결코 당신에게 주지 않았던 것들을 잊을 만큼 충분히 자신을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진화입니다. 당신은 더 명료해지고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의 시간을 이용해 환상이 아닌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잠깐만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이건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서적 굶주림이었어 라고 선언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리움에서 명료함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잔인하게 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머물고 싶다면 그저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연락을 끊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대신 이것을 자문해 보세요.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과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의 정서적 성숙함으로 나를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돌아갈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멀리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인간들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조용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나갔을 때 당신이 정말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 순간을 사진처럼 박제해두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젠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심심하거나 혹은 과거가 그리워질 때 다시 돌아오면 당신이 그들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인간들이 매달리는 환상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당신이 성장하지 않고 새로운 경계나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감정적으로 멈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당신은 그들이 알던 그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서적 가용성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진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렇게 상상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그 관계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장의 스냅 사진으로 간주하려 합니다. 나중에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앨범 속 사진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피를 흘리면서도 사랑을 증명하려 했던 날들을 멈추고 연락을 끊는 힘든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얕은 관계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신을 내어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자신들이 떠났던 과거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버전의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매일매일 조금씩 진화하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는 당신의 입맛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쫓는 일을 멈춥니다. 침묵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그것이 가진 본질, 즉 부재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재는 사랑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달렸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강력한 파괴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얼어붙어 있지 않다는 진실을 언젠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보존하려 했던 환상에는 관심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감 대신 회피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세계에 접근할 권한을 잃어버린 자신들을 우리가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연락 끊기를 선택하곤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 믿으면서요. 당신이 멀어짐으로써 상대방이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의 부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통감하게 만들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하는 그 회피형 인간은 사실 당신이 연락을 끊어주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도 당신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노동을 당신이 대신 해주기를 깊은 무의식 속에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겪어내길 원합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일기를 쓰고 슬픔에 잠겨 허우적대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을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조용히 끝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관계에서 물러나 줬을 때 그들은 말없이 안도합니다. 이제 더는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에 대해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곁에 머물면서 그들이 아직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적인 참여와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연약한 통제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자신의 공간에 대한 통제, 감정에 대한 통제, 관계의 주도권에 대한 통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통제. 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나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준 셈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부재에 쏠려있던 스포트라이트를 꺼주고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책감 없이 회피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진심으로 반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미성숙함이나 이기심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전부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연결은 곧 위험과 동일시됩니다. 어린 시절 그들이 경험한 사랑은 압박감이었을 수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어지는 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일찍부터 관계에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침묵이 더 강력한 무기이며 독립만이 자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당신과 관계를 맺게 된 지금 정서적 교감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이는 그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맞서는 대신 이게 최선이야, 나는 괜찮아, 저 사람도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야 와 같은 거짓된 합리화 뒤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두 사람 모두를 위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마법처럼 두 사람 모두에게 명쾌한 해답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당신이 모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더 부드럽고 더 이해심 많고 덜 예민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 분노, 실망과 같은 감정의 잔해들을 당신이 혼자 깨끗이 치우는 동안 자신들은 그 지저분한 과정에